인계 시간 이대로 괜찮은가? 인계 시간? 응급실 인계 시간 어떤가요? 응급실 인계 시간 2분인 기준으로 하면은 10시 밤 10시 15분에 이제 다 모여요. 인계 들으러. 그래서 인계가 보통 시간이라면은 한 10분 15분 하고 바로 이제 10시 반부터 나이트 투입이 되죠. 투입이 되고. 근데 이게 좀 줄어든 거예요. 왜 줄어들었느냐? 기본적으로 이제 내원 환자 인계를 먼저 하고 그 전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인계를 다 했었어요. 예전에 저 어릴 때 꼬맹이 할 때 쓸 때 그때 뭐 일반 병실 간 환자들도 막 인계하고 중환자실 간 환자들도 인계하고 전원 간 사람도 인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더라고. 이걸 왜 하지 싶었어요. 처음에 뭐 그런 이유더라고. 추후에 그 병동에서 어떤 모르는 게 뭐 응급실에서 무슨 더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계를 좀 한다 이러더라고. 근데 그러다가 사실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. 응급실에서 뭐 대단히 뭐 해줄 게 뭐 있다고 검사하고 CT 찍고 했는데 뭐 나와서 올라갔습니다. 이게 끝인데. 그래서 일반 병실 인계가 사라졌어요. 이제 중환자실, 전원, 내원 환자 이렇게만 해. 근데 중환자실도 생각해보니까 다시 막 물으러 오는 그게 잘 없어요. 중환자실도 이제 빠졌지. 전원이랑 내원 환자 이렇게만 남아서 이게 좀 줄어든 거예요. 이게. 여태까지 최장으로 네. 길게 한 인계 시간은 네. 어느 정도 되나요? 저희가 중증구역, 응급구역 이렇게 나뉘는데 중증구역 말 그대로 중환 환자들이 있어요. 벤틸레이터 3명 걸고 있고 양쪽 팔에 라인 다 달고 뭐 수액 뭐 주렁주렁 달려 있고 뭐 그런 사람도 한 3명 또 깔려 있고 몇 명 또 수술 막 준비하고 있고 또 2번 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은 뭐 또 투석실 갈 준비하고 있고 약 들어갈 게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, 전부 다. 이러면은 한 환자당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, 그 인계를. 그래도 1시간을 절대 넘어가지는 않고 한 40분 아무리 길어도 정말 길어도 그 정도? 저는 응급실에서 일했을 때 음. 인계 시간이 뭐 1, 2분이었던 적도 있어요. 물론 데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봐 나도. 예, 진짜 길어봤자 30분 안 넘겼거든요.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인계 시간에 대한 생각이 많았을 때 병동 이런 데 보면은 중환자실이나 보통 얘기하는 게 평균 1시간 내외로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인계가 오버타임의 원흉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YG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 입원 환자에 대한 인계를 또 했었어요. 이 환자는 뭘로 입원했고 뭐 환자로 입원했고 솔직히 저도 왜 하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. 내가 그 환자 알아봤자 뭐 내가 궁금해서 공부를 하는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. 그렇지. 근데 공부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이 그렇지, 있거든요. 그렇지. 그러면 솔직히 시간 낭비예요, 그거는. 그 15년 차, 20년 차 이런 쌤들이 그걸 굳이 듣고 있을 그 공부할 게 뭐 있다고. 궁금하면은 찾아보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지. 그거를 일일이 1년 365일 계속 하면은 그 소보내는 시간이 얼마냐, 진짜. 그러니까,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 그런 거 안 해도 지금 뭐 크게 문제 없었잖아요, YG님 같은 그럼요. 경우에는.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전에 뭐 얘기했던 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애초에 인계를 잘 주고 잘 받고 아니면은 인계를 안 받을 정도로 뭐 서면이나 기록 같은 거를 잘 작성해도 조금 시트 같은 뭐 양식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잘 채워서 보냈다면은 그런 게 필요 없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뭐 누구는 그런 거에서도 뭐 누락되는 게 있을 거다 하겠지만 그건 상황 생기면은 그렇지. 그때 해결하면 되고 맞아. 융통성. 저는 인계 무용론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. 인계가 없어도 뭐 별반 일 돌아가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. 솔직히 인계가 없어도 일은 돌아가요. 인계 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힘들 뿐이지. 그렇지. 조금 다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. 근데 이 병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항상 뭐 많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환자가 하루 만으로 막 이렇게 싹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원래 환자가 있고 뭐 새로 들어가고 새로 빠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만 좀 파악하면 되고 이제 인계를 굳이 계속 똑같은 인계 그러니까 상태 변화 크게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말만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할 필요가 있는가? 그 인계를 보통 1시간 정도 평균 한다 치면은 출근할 때 1시간, 퇴근할 때 1시간, 2시간이잖아요. 그 2시간을 투자할 만큼 업무에 대해서 이점이 있는가? 저는 그게 진짜 의문이거든요.
그냥 출근해서 하나하나 좀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때 물어보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뭐 좀 서면으로 뭐 하는 거나 뭐 정보 전달 시스템 체계를 좀 구축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은 1년 365일 하루에 한 2시간이나 치면은 700시간 그거를 좀 구할 수 있는 건데 말로 전하는 게 저는 조금 뭐 효율적인 데도 있지만은 억양이라든가 뉘앙스라든가 뭐 그런 분위기를 전달할 때 좀 효율적이라 생각하지만은 이런 서류, 텍스트를 전달하는 데서는 진짜 비효율적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안 읽잖아요. 그렇지. 책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면은 서점이 싹 다 망할 거란 말이죠. 그렇지. 하루 종일 봐도 못 볼 거예요 아마. 그래서 그냥 글로 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. 또 인기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잡담을 또 하기도 해요. 굳이 필요 없는. 쓸데없는 거 괜히 얘기해서 시간은 더 늘어지고.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나 좀 쓸데없는 내용을 좀 컷하고 해야 되는데 그 1시간이라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1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내용을 막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필요한 정보만 뭐 환자 상태, 뭐 활력증, 뭐 처치 검사 그리고 해결할 민원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어떻게 구축을 해서 그것만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. 요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성격이라는 영역이 좀 많이 좀 가미가 될 것 같아요. 뭐 스스로 이렇게 뭐 읽고 요점을 잘 파악하는 간호사들이라면은 텍스트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알아서 중요한 거 탁탁탁탁 해나가면 되니까. 근데 어떤 또 노파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유형의 간호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물론 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말 안 해주면 또 모르는 게 또 있어. 그런 사람이 계속 일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? 물론 나라고는 안 했어. 물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 인계를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익숙해져 있잖아 이 인계 문화에. 그렇죠. 그러니까 아까 입원 환자는 굳이 인계를 하지 않는다의 어떤 이런 큰 좀 뭐라 해야 될까, 이건 좀 시간 잡아먹기라는 게 증명이 된 거라 가지고 날려버릴 수 있는데 어떤 맨날 그 병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거야. 너 이거 왜 인계 안 해줬니? 특별하지 않아서요. 이게 왜 특별하지 않아? 이 사람이 멘탈 쳐지면은 BST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? 이런 계속 루틴적으로 뭐 또 계속 나왔던 사람인데 굳이 뭘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그대로 또 일이 또 생길 것 같아.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딱 같은 성격이고 뭐 중요한 부분이 딱 다 똑같고 관점이 한 가지라면은 인계 솔직히 필요 없죠. 그런 걸 보내줄 분이 제가 얘기한 서면으로 뭐 전달하는 필요한 정보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. 그러면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계를 해주면은 별로 군말이 없을 것 같아요. 책임을 존나 따질 것 같은데 책임을 야 너 왜 그거 인계 넘기지 않았니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의견도 반영해서 이 부분도 인계 같이 넣자.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나는 몰라. 나는 병동을 일단 경험하지 않아서 병동 경험했다 해봤죠. 저는 실습 때만 그 병동을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까. 근데 응급실에 오니까 사실 나는 인계가 짧아서 좋거든요. 나는 인계에 큰 불만이 없는 사람으로서 너 요양병원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해한다. 응? 이해한다. 맨날 또 어르신 뭐 이해한다. 저도 응급실에 있을 때 진짜 인계 짧은 게 상당히 강점을 생각했는데 저도 그게 응급실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댕기는 사람이에요. 인계 짧다고. 그 정도 메리트지.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계속 이어져 있는 시스템이잖아요. 네. 이런 게 심리학 용어로 있더라고요.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네. 사람들이 바뀌는 걸 싫어한다.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화가 못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병원이라는 게 책임져야 되는 게 크잖아요. 생명이다 보니까. 거의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지. 그래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분담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?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을 안 지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더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만약에 YG님이 인계를 1시간씩 한다. 그러면 어떨까요? 1시간씩 내가 인계를, 그러니까 내가 인계를 주는데 1시간씩 막 인계를 한다고? 말하다가 나도 지칠 것 같은데 그거는?
이제 1시간 얘기하면은 목 아파요. 인후통 있으면은 격리된다고요. 그러니까 인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인계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. 네, 인계 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일본에 누구 뭐 무슨 뭐 과거력이 뭐뭐 있으시고 뭐 몇 시 몇 분부터 뭐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락 얘기하는 거지. 요분은 요때 오셔가지고 날씨가 괜찮았나?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이 당연히 아플 거야. 1시간 동안 아웃사이드 외톨이를 계속 불러야 되는데 힘들지. 못해. 정보 전달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인계에 대한 이야기가 네. 종종 나오더라고요. 계속 요건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요. 인계는 사실 뗄 수 없는 간호사의 어떤 문제고 해야 되는 업무이긴 한데 당연히 그 환자를 파악해야 되니까. 근데 인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환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일자리는 어디 가니? 그러면 우리 일자리는 이제 이제 그 방법이 아까 얘기한 팀널싱. 팀널싱을 하면은 보는 환자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. 전체 환자를 펑션할 때는 한 명의 차지가 다 봤다 하면은 그렇지. 팀널싱이면은 1팀, 2팀, 3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환자를 분담해서 보니까 인계가 짧아지긴 하겠네요. 인계가 짧아지겠죠. 좋네. 인건비는 많이 나가겠죠. 그렇죠. 인건비 좀 쓰세요. 예? 병원 리모델링 그만 쳐 하시고요. 아니면 직원 주차장이라도 만드시던가요. 우리 병원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.